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건강법으로 여유 있게 신경을 쓰고 당초에 과한 신경 쓸 일을 짓지 아니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일을 겪을 때 유독 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유 있는 마음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까지 한의학으로 건강 설계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요즘 건강을 위해서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걷기가 건강에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고 또 많이 걷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튼튼해지고 또 혈액순환을 이제 촉진을 하고 특히 이제 바이타민 D를 합성을 하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걷기를 할 때 항상 손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손과 발은 인체의 양기를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뒷짐지고 좀 걷는다든지 예,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인체의 어깨에서부터 허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예, 중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많이 걷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걷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같이 손을 많이 움직여 주지는 않아도 손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걸으실 때 항상 발 뒤꿈치, 예, 그 다음에 발바닥, 예, 그 다음에 발끝으로 해서 이렇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더 걷는 건강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과 혈액순환을 돕는 걷기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흔히 수족구병 하면 어린이에게 많이 생기고 더운 여름철에 환자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족구병 환자는 여름에 흔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운 계절뿐 아니라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른에게도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수족구병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요즘 한참 유행하는 코로나19 또 오늘 이야기할 수족구병 또 결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명률과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인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볼 수족구는 그럼 어떤 질병인가요? 예, 수족구, 손수자, 그 다음에 발족자, 입구자, 그래서 이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 또는 입 주변이라든지 혀 안쪽에 수포가 생기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전염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병은 아이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수포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열이 날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족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손과 발, 입안에 이런 수포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럼 수족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원인은 이제 장 바이러스로 발생을 합니다. 네. 장 바이러스는 이제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엔테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수족구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과 발, 입에 뭐 이런 발진이 생긴다고 전부 수족구는 아닐 텐데 질병 증상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이 수족구 그래서 특징적으로 손과 발, 그다음에 입 주변이라든지 혀 안, 입 안까지 수포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 수포가 엉덩이나 무릎까지 올라오는 특징이 있고, 예, 그렇지만 몸이나 배라든지 이제 등까지 올라오는 특징은 없습니다. 예, 세 번째는 열이 좀 많이 나는 게 특징이고, 목이 같이 아프면서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입안에 이제 궤양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잘 먹지 못하고 또 보채는 특징이 있고, 이때 수포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다가 2, 3일 있다가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손이나 발, 그 다음에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지를 우리 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수족구가 조심해야 하는 감염병인 이유가 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점이잖아요. 전염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전염 경로는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무엇을 만지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치아가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요. 예, 항상 뭐든지 입으로 넣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장에 있는 바이러스는 손과 발을 통해서 이제 전염을 될 수가 있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절적으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집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이 수족구가 발생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고 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요즘은 늦가을철까지도 발생을 하는군요. 그럼 수족구병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이 경우 특히 이제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가는 게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 아이가 이제 두통을 아주 호소를 할 때입니다. 예, 두 번째는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제 구토를 한다. 세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서 아이가 무기력해지는 경우, 이때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아이의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이제 심박동이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옷을 벗기고 가슴 쪽을 보다가 보면은 이 심박동이 빨라지면 아주 빠른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응급실이나 소아과에서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구에 걸리면 왜 격리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 격리하게 되는지 격리 지침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 지침이 있는데요. 네. 일단 열이 많고, 그 다음에 입안이 수포의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등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입안에 궤양이 사라지면 등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이 수두도 열과 발진을 왜 동반하게 되잖아요. 네. 수포성 발진이란 게 수두와 수족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수두하고 이제 수족구. 수족구는 입이라든지 손과 발에서 수포가 생기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몸통까지는 안 가고 엉덩이라든지 이제 무릎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고, 특별히 이제 수포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가렵거나 아픈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수두는 몸에서 생겨서 가슴이나 등 쪽에 발생을 해서 손과 발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고, 그 부분에 많이 가렵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증상을 보호자분, 어머님께서 바로 알기는 힘들고, 아이들의 경우에 이 수족구라는 질병은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그 수포가 생긴 부분을 보고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아과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입 주위에 이 물집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수족구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입 주변에 우리가 이제 피곤할 때 이렇게 생긴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헤르페스입니다. 헤르페스라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족구는 영유아에게서 잘 생기지만 어른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먼저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집에서 장난감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집에서 음식도 이제 같이 먹는다든지, 또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제 재채기나 비말을 통해서 어른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게 이제 장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기저귀를 그렇지 않으면 속옷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격리 지침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등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침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성인의 경우에도 격리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렇게 증상이 조금 나타나고, 특히 이제 입까지, 그 다음에 신열, 열이 많이 높은 증상이 있을 때는 집에서 자가 치료가 필요한데, 이에 반해서 열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입안에 구강에 이제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열이 나지 않고 입안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수족구가 가벼운 수포 발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족구로 인한 합병증엔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 수족구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 또는 길게 가면 한 15일 이내에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의 경우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뒷목이 강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뇌염이나 이제 심근염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해서 열이 높다든지, 그 다음에 입안에 궤양이 생겨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탈수 증상,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못 먹는 증상, 열이 아주 높은 증상을 꼭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즉시 받아야겠네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수족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족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상담 전화를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족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 왜 입안에 그 염증이 생기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경우에 수족구가 생기면 특히 이제 열이 나고
입이 붓고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목까지 아프고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시원한 음료는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스크림,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되면 특히 입안에 이제 궤양이라든지 수푸의 통증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위주로 해서 자주 먹이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도 중요하네요. 자, 다음 수족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수족구가 있을 때 팔다리에 힘이 없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면 합병증을 의심해야 한다. 합병증 증상에 마비 증상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이때 이제 손다리를 못 쓰는 경우에는 이제 뇌 쪽에 문제가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수족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면역력을 키우면 수족구는 예방이 된다. 면역력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지금 이 수족구를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면역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면역력을 높일 때 체질에 따라서 또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음식을 일단 잘 먹어야 되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신진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에 음식을 하루 이틀만 못 먹어도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도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럼 아이들 면역력은 어떻게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제 가장 먼저 체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수족구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폐와 기관지를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바로 호흡기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을 아이가 잘 먹어야 되죠. 음식을 잘 먹고 화장실 변을 시원하게 잘 봐야 되는데 네. 아이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음식을 좀 더 먹으면 배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위와 장을 튼튼히 하는 이제 보약을 써서 치료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수족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수족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기 위해 완치 증명서가 필요하다. 완치 증명서가 있나요? 예, 간혹 이제 완치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완치 증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열이 떨어지고 입안에 염증, 수포가 완전히 사라지면 등원 가능하다는 이런 소견서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격리 기간이 딱 뭐 일주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증상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소견성 정도는 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수족구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크게 먼저 이제 증상을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증상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목이 아픈 경우, 세 번째는 음식을 제대로 이제 먹지 못해서 이제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땀을 내면서 이제 열을 꺼주는 이제 치료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직접 끄는 이제 시원한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 땀을 내게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예,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을 때 열이 올라와야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잡고 나서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땀을 내는 요법을 쓰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목이 많이 아픈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 원래 선천적으로 편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편도가 큰 경우를 후비라는 병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편도가 양쪽에 있을 때는 치료하기가 쉽고 우리 아이의 편도가 한쪽만 크다, 이런 경우에는 예, 치료 기간을 좀 더 오래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원래 편도가 크다는 경우는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너무 뜨겁거나 따뜻한 음료보다는 약간 시원한 음료라든지 과일이나 이제 야채를 즐겨서 이렇게 좀 자주 먹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네. 예, 세 번째 아이들의 이제 증상이 특히 이 수족구가 생겼을 때 입안에 이제 염증도 조금 어느 정도 수포도 가셨는데 입맛이 잘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는 입이 짧아요, 이런 경우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비위를 보강을 하면서 예,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는 이런 치료에 약이나 이제 보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면역력을 이제 높여야 되겠죠. 예, 이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보강을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폐와 이제 기관지를, 대부분 수족구는 일주일이면 이제 사라지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다른 아이가 걸리면 꼭 같이 걸린다고 하는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족구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수족구, 예, 다음 해에 수족구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와 기관지를 예,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예, 두 번째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음식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이제 비위가 약한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위가 약한 경우에는 원래 입이 짧은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한 아이는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원래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짜증이 나면 음식을 안 먹고, 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이들의 경우에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징이 심장에서 저녁 때 자다가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심장에서 열이 올라와서 동의보감에서 야채증 증상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위를, 음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비위를 좋게 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심장의 열이나 심장을 보하는 치료를 해서 아이의 이제 면역력을 높여서 예, 수족구가 이제 다시 걸리지 않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족구를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여름만 되면 수족구가 발생하는 6살 남자아이 치료 사례입니다. 6살 남자고 망진상 얼굴이 붉었습니다. 예, 편도가 예전부터 한쪽이 좀 부어 있었고요. 맥을 봤을 때 우측맥이 좌측맥보다 왕성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로 목에서 음음하는 음성틱 증상도 있었고, 소양인 체질이어서 열이 많고 시원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아이가 수족구가 자꾸 걸리니까 건강식품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고 밤에도 자다가 잘 울었습니다.
수족구가 발생하면 아이는 이제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달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고 시원한 음료를 좋아했는데 엄마가 건강 때문에 달고 짠 음식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자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따뜻한 음료라든지 따뜻한 밥을 자꾸 먹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기 아이는 얼굴이 붉고 특히 이제 오른쪽 맥이 성한 것은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제한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서 발생한 음성틱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면역력의 이제 저하로 발생하는 수족구병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라를 꺼주는 약 50%, 그 다음에 심장화를 꺼주는 약 25%, 그 다음에 편도를 줄이는 약 25% 비율로 15일 투약 후 이제 수족구는 치료가 되었고 다시 1개월 투약 후에 이제 음성틱도 70% 정도 개선되어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수족구 한방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방상담 오늘은 수족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족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수족구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이 수족구가 발생을 하게 될 때 세 가지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열이 난다. 두 번째 목이 아프다. 세 번째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수족구가 발생했는데 우리 아이는 열이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갈근과 승마를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처럼 연하게 데려서 조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15분 정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면 이거를 한 번에 먹이지 말고 하루 종일 해서 약간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잠깐 넣었다가 그때는 열이 올라오고 목이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원하게 놓았다가 조금씩 하루 종일 이렇게 먹이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도 나는데 특히 이제 입안에 염증이나 목이 많이 붓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길경과 감초를 이용을 하시는데 감초 8g, 길경 4g,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물을 10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cc 나오니까 똑같이 하루 종일 해서 조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또 음식 맛이 바로 떨어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메가 8g, 그 다음에 승마 4g 해서 다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는 수족구 걸렸을 때 복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족구가 거의 나았는데, 그러니까 열도 좀 떨어지고 입안에 이제 염증, 수푸도 사라졌는데 우리의 아이는 주로 감기가 걸린다 또는 수족구가 걸린다 이랬을 때 열이 좀 더 많이 나는 아이가 있고 목이 좀 더 많이 아픈 아이가 있고 음식을 아이가 잘 안 먹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족구가 걸리고 나았어도 이 약을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면 다음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열이 나는 경우, 목이 아픈 경우,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 주셨고요. 자, 오늘도 수족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한방차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수족구를 걸렸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수족구가 나았는데도 비위 자체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메가 엿기름입니다. 우리 식혜 만드는 경우
이 메가하고 승마 8g, 4g 해서 한방차 요법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 메가 8g, 승마 4g이 들어간 한방차 먼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쓰네요. 이 승마가 조금 쓰고 메가는 좀 단데 워낙 승마가 써서 이 단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쓰게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의 경우에 좀 쓴 걸 잘 안 먹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꿀을 조금 타서 이렇게 먹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갈근과 승마, 또 목이 아픈 경우에는 길경과 감초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약재 설명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열이 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에서 열을 꺼주면서 시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근은 칡입니다. 그래서 이 칡은 동의보감에 보면 땀을 내주면서 이제 열을 꺼주는 효과가 있고, 이 승마는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안에서 조절을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평상시에도 열이 좀 많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이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우리 아이가 편도가 좀 커 있다, 감기가 걸리거나 수족구가 걸리면 항상 목감기가 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길경과 감초,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4g, 그 다음에 감초 8g. 그래서 이 차요법을 응용을 할 때 이 길경과 감초는 목이 붓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이가 이렇게 한숨을 좀 쉬는 경우 있고, 아이가 이제 음성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족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살펴봤습니다.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갈근, 칡과 승마, 목이 아픈 경우에는 길경, 도라지와 감초,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메가와 승마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지압법도 살펴봐야죠. 수족구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이 지압법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엄마나 아빠, 부모님께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의 경우에 열이 난다 그러면 합곡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좌측 합곡,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측 합곡을 해주시는데,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상 아이들의 피부는 연하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이제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조금 약간 찡그린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한 5초 정도 살짝 눌러줬다 뗐다 해서 5초씩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가 항상 목이 잘 붓는다, 목감기가 온다, 수족구에 목이 아픈 증상이 있다, 이때는 소상혈을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혈은 엄지손톱의 뿌리각입니다. 엄지손톱에서 내려오고 뿌리각에서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께서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5초씩 5번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수족구만 발생을 하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음백이라는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백은 엄지발가락 내측에 있습니다. 이 손이 엄지발이라고 했을 때 엄지발톱 내측에서 올라오고 뿌리각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음백혈을 똑같이 5초씩 5번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밥도 잘 못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합곡, 그 다음에 소상, 음백, 그래서 남자아이는 좌측, 여자아이는 우측으로 해서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족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준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준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68세고요. 네, 키는 60, 체중은 59요.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귀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바람이 특히 찬바람이 불면 네. 은은하게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3번을 갔었는데 예. 이비인후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그 증상으로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명이 있은 적은 한 7, 8년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왼쪽에서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왼쪽 오른쪽이 그 소리가 다 나요. 예. 그리고 무릎 앞쪽이 이게 특히 좀 날씨가 춥고 그러면 무릎 앞에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요것도 한 3, 4년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검사했더니 마이너스 2.6인가 2.7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2년째 그 약 처방을 받아서 비스토네이트인가 그거를 2년째 먹고 있는데도 예. 2년 먹었는데도 똑같아요. 수치가 뭐 좋아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전립선 비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돗물을 튼다거나 그러면 네. 그렇게 요일을 느낄 저기가 아닌데도 요일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괜찮고 예. 또 수돗물을 틀면 어느 정도만 참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요일을 그렇게 느껴서 네. 일단 밖으로 나오면 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잠을 잘 때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침에 안 깨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 예, 예. 예.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그 골다공증 약 말고 또 다른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혈압은 조금 저혈압이에요.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한 5년 전에 예. 부정맥이 심해서 예. 심장 시술 뭐 지지는 걸로 해서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 그 귀에 이제 찬바람을 쐬면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귀 안에서 아픈 느낌이 드세요? 귀에 이제 겉부분에서 좀 통증이 느껴지세요? 귀 속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그래요. 찬바람이 불려 더하고요. 예. 그래서 잘 적에는 수건이나 이런 걸로 귀를 완전 싸매고 자요. 예. 이게 이 귀에 통증이 온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2-3달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소리는 좌측이 더 우측이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귀에서 이제 찬바람에 맞으면 통증이 오고, 예, 그 다음에 무릎 앞쪽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증상이거든요. 산후풍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나면 관절이나 이런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옆에 사람은 바람이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산후에 바람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이 그 증상하고 똑같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현재 특별히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그냥 직장 다니는데, 예. 그냥 생산직 쪽이에요. 무겁고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예. 평상시에 뭐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하게 없어요. 네. 한의원에서 걷는 거, 예, 걷는 거 조금 하고요. 예, 한의원에서 예전에 체질은 소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특징이 입술이 좀 얇고요. 예, 그리고 팔자주름이 생긴 게 40대 조금 전부터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요. 네. 팔자주름이 좀 심해요. 술 하시면 얼굴 빨개지세요? 그, 큰일 납니다. 수저를 한 수저만 먹어도 예, 온몸이 다 빨개져요. 예.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산후풍 증상으로 인체의 이제 기혈이 약해지면 똑같이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릴 때 찬바람을 쐬면 몸이 으실으실 추면서 이제 통증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주무실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수건 같은 걸 좀 덮고 자면 좀 괜찮고, 이제 방이 좀 춥다든지 그러면 아마 통증이 더 느껴질 겁니다.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5년 전에 그 심장 지금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술을 한 잔 드시는 경우에는 소양인 체질이 맞는데 지금 이제 심장이 시술을 부정맥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은 심장이 이제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펌핑을 잘 해줘야 예, 귀라든지 예, 그 다음에 머리라든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귀 속이 아픈 느낌이 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귀 속은 사실은 이제 뇌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상황은 심장을 조금 더 튼튼히 해서 뇌 쪽하고 그 다음에 귀 안쪽, 예,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해서 피를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시켜주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은 예, 이게 이제 한방에서 이제 뼈가 약해지는데 예, 뼈를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콩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이제 그 귀에서 소리 나는 거라든지 귀에 관련된 질환, 이비인후과에서 검진했을 때 귀 안에 조직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고 내장 장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바로 이제 콩팥 기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콩팥하고 방광하고 이제 전립선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고 밑에 방광이라든지 인체 양기가 약해지면 예, 수돗물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요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차는 일단은 심장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콩팥을 튼튼하게 해서 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제 호르몬이 나오도록 분비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연자육. 예.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됩니다. 예, 연자육 예, 5g. 예, 예, 그 다음에 숙지황 5g. 예, 예, 그 다음에 토사자 5g. 예, 네, 그 다음에 황기 4g. 예, 네, 그 다음에 감초 예, 2g. 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하나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예, 정도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아무 예, 말도 하지 말고 바로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하실 때 항상 그
귀 뒤에 아니 그 뒷목 있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항상 하고 다니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뒷목이 항상 좀 따뜻해야 그 부분에서 이제 찬기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풍부라는 예, 혈자리가 있고 풍지라는 혈자리가 있으니까 항상 예, 운동할 때고 어디 나갈 때고 예, 약간 지금 귀가 좀 아프다. 이제 그럴 때는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릎이 시린 느낌이 들 때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스카프나 목도리를 가지고 바로 목을 감싸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차 요법을 이 경우는 이제 워낙 선천적으로 좀 약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박사님, 그 압력솥에 이거 해도 되나요? 그 압력솥은 너무 셉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그러니까 스테인 그 주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 압력은 너무 한 번에 압이 세게 들어가서 그 약에 있는 그 효능들이 서서히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한 번에 다리기 이제 불편하시면 이렇게 그 지금 제가 한 번 먹는 분량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네, 좀 많은 양을 해서 한 번에 다리였다 하루에 2번씩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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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고 전화 주세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60 안 하고 몸무게는 50kg 좀 넘고, 예. 네,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m 67. 네, 167cm시군요. 우리 네.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몇 달 전에 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이제 제가 배가 한 적이 없고 몸무게가 자꾸 빠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황기, 황정, 배추, 감초, 당기, 대추, 생강 4개월 복용해야 되는데 4개월 복용해도 몸무게 안 차올란다 하니까 선생님께서 거기다 천궁하고 당기를 배로 넣으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배로 넣고 한 달 복용하고 다시 전화를 달라 그랬거든요. 네. 한 달 복용을 해보니까 천궁을 많이 넣고 천궁을 넣고 당기를 배로 넣으래서 그래 한 달을 또 복용을 해보니까 네. 그래도 몸무게는 안 찰나오고 예. 소화가 많이 안 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 선생님. 지금 이거 네. 예, 어머님 청궁하고 이 당귀를 제가 배로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배로 올리고 이 한방차를 드시면서 소화가 잘 안 되세요? 소화는 조금만 비슷하세요. 조금만 걸리면 소화가 안 되고 양을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지금도 막 소화제하고 같이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이 이제 식사를 조금 더 하면 소화가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안 되고 이제는 막 조금만 먹어도 더 안 되고 다시 원 상태로 또 안 되고 돌아왔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한방차를 드실 때는 한방차를 먹으면 이 속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드세요? 예, 또 그래 불편합니다. 소화가 아예 전혀 안 되고 아, 전에 드실 때는 괜찮았고요. 처음엔 조금 괜찮더만 이제 뭐 별로 그 효능이 없네요, 선생님. 아, 그러시면 지금 몸무게는 아예 안 차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몸무게가 느는 것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절적으로 봄하고 여름에는 몸무게가 잘 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식사를 조금 더 하면 소화가 안 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음식을 조금 더 드시려고 하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습관을 들이실 때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물을 먹어서 내가 소화 흡수를 위와 이제 장에서 특히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잘해야 이렇게 내 몸에 이제 영양분이 붙고 이제 살이 붙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음식을 조금 더 먹었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전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내 네. 몸에 이제 위장관에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 알아서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은 좀 더 먹어볼까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실 때는 괜찮은데 먹고 났더니 좀 더부룩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먹었던 용량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황기하고 지금 당귀를 용량을 이제 높였더니 청궁하고 당귀. 예, 청궁하고 당귀의 용량을 지난번 용량보다 더 늘렸을 때 소화가 좀 더 덜 되신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소화는 비슷하세요? 소화는 그거였다고 덜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조금 음식을 조금 욕심을 냈더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선생님. 그러시면 그냥 지금 그 한약 냄새 이렇게 마셨을 때 약 맛은 어떠셨어요? 양맛은 먹기 좋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약 냄새는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지금 하루에 이제 2번씩 드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드세요. 하루에 3번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게 받으면 3번 드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입추가 될 때까지 그냥 잊어버리고 드세요. 입추가 될 때까지.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음식을, 그 한약재를 먹었을 때 내가 이제 양맛이 괜찮다. 그 다음에 냄새도 좀 괜찮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그 기운은 어머님하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양맛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맛도 어머님하고는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기와 미가 맞는데 이제 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라도 하면 몸이 더 약해지지. 여보세요? 예. 선생님 이거라도 안 먹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입추가 될 때까지 좀 꾸준히 드셔보세요. 입추 무슨 가을 아닙니까? 예, 가을이요. 예, 그래서 가을은 천고마비. 그래서 우리 인체는 봄,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우리 인체가 체중이 늘면 내 몸이 더 더워지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이제 입추가 되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조금 몸무게가 늘어야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체 유전자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많이 춥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건 기욱이 많이 안 붙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장기전으로 가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그 맛이나 약의 향은 잘 맞으시니까 조금 더 오래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소화가 양을 조금 더 드시면 안 되니까 그 식사 양을 줄이시고 상황을 봐서 셀 때 조금 음식을 가볍게 한 번 더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한방차로 체중 증량에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준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족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족구 예방을 위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수족구는 이제 전염이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항상 위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가 이 수족구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앉는 변기라든지 아이들의 이제 방을 항상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예, 2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체질을 엄마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도 이렇게 집에서 장난감이나 인터넷이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반해서 양체질의 경우 열이 많은 아이들은 어딘가 밖에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체질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아이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첫 번째가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이 선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어른들처럼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라든지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틱 증상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진찰하다가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이제 조용히 시키면 아이가 이렇게 한숨을 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예, 스트레스가 가슴 쪽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수족구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 평소 위생 관리는 물론 면역 관리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수족구가 있다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준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